여러분, 이태원 상권 이제 항복하는 그런 상권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 닫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0곳 중에 3곳이 비었습니다. 3곳이. 10곳 중에 3곳이 비었으면 지나가다가 빈 상가가 천지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가들이 천지라는 거예요. 이게 대로변에도 이렇거든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게다가 업종도 가리지 않는다. 카페에서부터 시작해서 호프집, 심지어는 소품샵까지도 다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망할까요? 왜 지금 이태원 상권이 그래도 한때는 최대의 상권이라고 이야기했던 글로벌 상권이었단 말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리는 상권이었는데 지금은 죽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요, 쉽게 말하면 3가지로 됩니다. 3가지. 3가지. 이태원 상권이 망한 거 3가지. 첫 번째는요, 미군들이 떠났습니다. 용산의 미군들이 저기 평택으로 다, 오산으로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군들이 나와서 팔아주는 게 무시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둥지 내몰림입니다. 둥지 내몰림. 쉽게 말하면 상권이 활성화되잖아요. 상권이 활성화되면 돈 많은 자산가들 혹은 대기업들이 거기에 치고 들어옵니다. 임대료 올려가면서 말이에요. 원래 임대료가 1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뭐 200만 원 주겠다, 더블 주겠다 하면서 점점 건물주를 꼬시고, 심지어 자산가들은 건물을 사요. 그러면서 자산가들이 건물이 산 건물에는 특정 대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정 대기업.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상권에 재미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사실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활성화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놀거리도 굉장히 많고요. 먹을거리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다양성 때문에 상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리단길이다. 이태원 바로 옆입니다. 경리단길이 그렇게 살아난 이유는 수제맥주입니다. 수제맥주. 수제맥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경리단길에는요, 여기저기 수제맥주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맛도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그 수제맥주가 사람들이 맛을 보려고 한 사람, 두 사람 찾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경리단길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공방도 생기고 선물 코너도 생기고, 심지어는요, 음식 공방도 생깁니다. 음식 공방. 셰프들이 말입니다, 가격을 어떤 때는 굉장히 싸게, 어떤 때는 굉장히 비싸게, 그렇게 가게를 막 재미있게 유동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날은 우동 한 그릇에 1,000원으로 먹었는데 어떤 날은 10,000원으로 먹어야 돼. 10배가 차이 나요. 10배가. 그래도 재미있게 먹습니다. 10배가 차이 났을 때는 그 셰프가 아주 다양한 설명과 재미를 또 주는 거죠. 1,000원을 했을 때는 그냥 빨리 팔기로 밀어내기로 하는 거고요. 이런 재미있는 게 많았거든요. 게다가 선물 코너에 가보면 별별 선물이 다 있습니다. 연인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부터 시작해서 가족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까지, 이런 재미있는 거. 게다가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도요, 노래방 같은 경우도 다른 거야. 뭔가 당시만 하더라도 코인 노래방 이런 게 없을 시절에 코인 노래방이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큰 스테이지를 만들어줘서 클럽처럼 만들어줘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즐기게 만들어준다는 거. 맥주도 여러 가지, 전 세계 맥주가 다 있다든가, 이런 재미지고 흥미있고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상가로 쭉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상가로 점점 발전하면 건물주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팔거나 아니면 임대를 올리거나,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가게들이 자본력이 없으니까 쫓겨납니다. 이걸 젠트리피케이션, 둥지 내몰림이라고 합니다. 둥지 내몰림이 되니까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예, 놀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권이 죽거든요. 이태원도 딱 그 짝이죠. 안 그래도 손님이 줄었는데 상권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고 임대료는 천정부지까지 올라갔어요.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서 사람이 그만큼 줄었는데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많은 가게들이 그냥 팽개치고 이렇게 임대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세 번째 가장 심각한 거였죠. 이태원발 코로나 집단 감염.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안 그래도 어려워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이태원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서 그야말로 폭망했습니다. 폭망.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공실률이 6.4%였거든요. 2분기에 15.2% 늘어나더니 3분기에는 급기야 30%까지 늘어났습니다. 30%. 그러면 이게 상권이 살아날까요? 상권 못 살아납니다. 상권 못 살아납니다. 결국 이태원 상권은요. 점점 저물고 있다는 이야기. 이제는 나도 항복합니다. 코로나19가 워낙 오랫동안 이태원 상권을 치고 난 이후라서 이태원 상권 자체가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공실률이 30%를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는요. 결국 살지 못하고 이제는 활력을 잃어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다시 회생을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서울 전역을 다 봐도요. 공실률이 30%가 되는 것은 이태원 상권밖에 없어요. 서울 전역에 수많은 상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태원 상권이 완전히 폭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폭망한다. 이 상권을 잘 형성하려고 하면 이 상가 번영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건물주들 있죠. 건물주들의 탄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롱런하면서 상권도 잘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시기에는요. 아마 쉽지 않습니다. 상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물주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 자영업자들이 참 잘 돼야 될 텐데 그것만 생각하면요. 저도 갑자기 툭툭 마음이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저도 자영업자잖아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잘 되는 게 저에게는요.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요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